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6월 13일 공부에 대해 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옛날에 그 서영춘 씨라는 분이 부른 노래 서울 구경을 갔다 왔는데요. 나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오전 진료로 그 아들이 있는 병원에 처음으로 이제 가봤어요. 전에 처음에 이렇게 제 심장에 무리가 왔을 때는 아들이 있는 병원은 그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했다 그래서 폐쇄가 되는 바람에 가톨릭 성모병원에서 그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잘 치료를 해줘서 자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막상 뭐 아들이 의사라고 병원이라고는 처음 가봤는데요. 그 병원 촌말로 완전히 돗대기 시장 같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백화점인지 병원인지 시장 바닥인지 구분이 안 가더만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병원 그러면 큰 병원 이러면 거기서 이렇게 그 청소를 해주시는 분만 아시는 분이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된다. 뭐 그 정도였다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은요. 젠장 11시 정각 진료인데 환자가 밀려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으니 1시간 40분 그 1시간 이전이죠. 이전에 도착해서 각종 뭐 CD나 이런 거 다 옮겨주느라고 거의 2시간 40분을 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친절하고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니까 의료 서비스가 참 좋아졌다. 그리고 진료가 다 끝나고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올까 했더니 얼굴도 못 보고 왔어요. 바빠서 전에도 내가 한번 병원 구경 좀 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먼지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가보니까 그냥 의사는 그 병원에서는 먼지 같은 아주 작은 존재. 그것도 의료 서비스니까요. 뭐 진료가 일단 시작되면은 아들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 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시골에서 아들 볼 겸 진료도 좀 받을 겸 갔다가 얼굴도 못 보고 오니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뭐 더 기다리려면 5시가 넘어야 오후 5시가 넘어야 된다. 그래서 서점을 좀 들려보자.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 서점으로 가서 그런데 제가 잘못 갔어요. 잘못 갔다기보다 아주 대형 서점을 갔어야 되는데 근데 영풍문고 이러면 옛날에 교보문고처럼 생각을 하고 갔더니 강남에 있는 그 영풍문고를 갔더니 그 좁은 땅에 그 비싼 임대료가 지불이 되는 그 공간에 서점을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큰 이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좁은 공간을 아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책을 갖다 놨지만 그렇게 많은 걸 건지지 못했고 그 제가 권해드린 책하고 또 일부 몇 권 또 그 제가 골라놓은 게 또 있지만은 이게 비교하고 계획을 좀 잡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7월 달에 한 번 더 갈 기회가 있는데요. 그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잘키우자 TV에 오신 그 부모님들께 더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제 경험에 의한 방학 계획을 입문 형식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고등학생 기준으로 여름방학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과목으로 따지면 딱 두 과목 하기에 벅찹니다. 두 과목 이상은 무리입니다. 본인이 가장 부족했던 과목, 두 과목, 웬만하면 한 과목 하면 더 좋고요. 고등학생 기준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름방학 때는 재학생들 오전 10시부터 밤 1시까지 그러면 몇 시간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시간만 13시간을 있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15시간 15시간을 여기서 있지만은 식사 시간 빼고 이러면 14시간을 공부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꼬박 30일도 아니에요. 한 25일 정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은 수학이 좀 많이 모자란 친구들은 수학 한 과목이 벅차더라. 그런데 뭐 이쪽도 시골에서도 서울에 무슨 썸머 뭐 해가지고 가는데 가면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다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경이적인 실적이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여기서 붙잡아 놓고 아무리 시켜도 한 과목을 하기가 벅찼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에는 물론 서울에 가서 여러 과목을 해도 공부량은 많았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는 끝나고 나면 가슴은 뿌듯한데 가시적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어떤 공부의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과목을 하는 거는 이렇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국영수 3과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은 계획을 좀 세워야죠.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족한 과목을 이제 그 아이들 그 수준에 따라서 어떤 책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거는 제가 조만간에 이렇게 다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이렇게 계획을 아웃라인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실정에 맞게 여름방학을 잘 보내시면은 2학기 때는 그래도 1학기 때보다 좀 더 낫게 할 수 있고 이번 겨울방학을 잘 이용을 하면은 거의 그 부진에서 탈출하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탈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탈출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께서 아니면 아버님께서 아이를 잘 장악을 하셔서 공부를 시켜 주시면 큰 성과를 얻을 것이다. 뭐 그러기 위해서 뭐 여름에 휴가도 있고 참 할 것도 많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그 공부는 해야 되는데 또 휴가 어딘가 2, 3일 갔다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비추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고 모든 걸 한꺼번에 이렇게 처음과 끝, 시작과 끝이 이렇게 있을 땐 하나 이루어지죠. 시작 전에 휴가부터 한 며칠 하고 시작하자. 그러면 갔다 와서 그렇게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 피로증에 누적이 돼가지고 힘들고 또 중간쯤 한번 공부 좀 하다 힘들면은 바람 좀 쐬고 뭐 2박 3일 뭐 그것도 그렇게 그 휴가 한 것만큼 갔다 왔던 것만큼 좋은 성과를 얻으냐 하면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부모님께서 희생하는 타임이다. 이래서 그 연속성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렇게 그 부진에서 탈출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뭐 이렇게 댓글에 보면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뭐 이거 아이를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 제 경험에 의하면은 여태까지 그 말이 좀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공부하다 죽었다는 얘기 는 못 들어봤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죽은 경우는 들어봤어도 공부하다 죽었다는 경우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공부는 또 왜 하느냐? 저는 그래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은 태어나면은 부모가 새끼를 어느 정도까지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봐도 그렇고 아주 혹독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건 생존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야생동물처럼 그런 교육보다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넘치고 막 세포수 늘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잘못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줄여주면서 바르게 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교육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를 수렴해서 제대로 키우자. 이래서 그 공부 과정을 넣거든요. 그리고 뭐 일부는 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공부 안 해도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성공한 사람 있잖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공부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만족한 행복감을 누리고 살더라. 그리고 하나의 그 인격체로서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공부하는 과정에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공부하는 거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은 학교 전교 꼴찌도 붙잡아 놓고 옆에서 다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에다 갖다가 여기처럼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다 이렇게 방학 기간에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밥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다 앉아서 하더라.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의 능력을 부모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시도를 못 해보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 내 아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되느냐. 나중에 고생할 겁니다. 나중에. 지금 안 하면.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기 때문에 더 매섭게 다루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정석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매섭게 다루고 해줄 사람은 자기 부모밖에 없다.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남의 새끼 그렇게 무섭게 다루나요? 못 다루잖아요. 자기 새끼니까 어쩌다 보면은 뭐 새끼를 버리는 동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유도 먹이고 막 그러는데 어쩌다 있죠. 어쩌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어쩌다 있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고 키워주고 지켜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무한정 좋은 걸로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래도 뭐 모든 것이 풍족치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잘 안 됐을 경우는 24시간을 굶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갔다가 차가 만약 돈을 잃어버렸다거나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구걸을 해서 뭐 빌려서라도 차를 타고 가겠는데 옛날에 한밤중에 한 40km 정도를 집에까지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학생 때 얘기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한 150원 빌리면 될 거는 뭐 달밤에 걷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픔도 좀 심하게 느껴봤고 피곤함도 심하게 느껴봤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데요. 요즘 아이들 10시간 이상 굶어본 애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굶을까봐 막 입에 먹여가면서 아침에 막 깨워가지고 뒤에 차에다 태워가지고 그 학교까지 막 태워다 주면서 꼭 링거 맞듯이 막 입에 먹여가면서 신호 대기 동안에 막 밥 먹여가면서 이러면서 키우잖아요. 어느 것이 옳지나 그러냐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를 못 시켜주는 부모들도 많더라.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진짜 부모님께서 독한 마음을 먹고 60년대처럼 한번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굶기란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배고프다는 것은 심하게 배고프다는 그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요즘 애들이니까 심하게 공부했다는 것도 어쩌면 측정을 못 해보고 못 겪어보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은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안 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죠? 그 정도 좀 해야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진짜 부모님께서 좀 독한 마음을 드시고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있죠? 공부하다 죽을 얘기 없다. 공부하다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켜서 아이에게도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되, 뭐 부모 자식 간에 공부시키다 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사이도 안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 사이 안 좋다는 거 그 부모 혼자 감당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서로 언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은 참으시라는 거. 도를 닦는다. 나는 지금부터 도를 닦는다 하고 언성 높이지 마시고 안 돼 이렇게 돌아선 아이 자꾸 어깨 잡고 이렇게 바로 세워주고, 돌아선 아이 바로 세워주고, 뒤처진 아이 손잡고 끌어주고, 말없이 끌어주고. 요즘 부모 자식 간에 손잡고 걷는 것도 그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줄 때 자식은 나중이라도 그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물론 고마움을 느끼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꼭 한 과목 내지 두 과목을 잡으시고 아이에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귀하시게 이렇게 보는 시간에 그런 공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이것도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시도를 못 해봤던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니까 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